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 왔어요. 이번 주는 이상하게 저는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시간이 길다 짧다 이런 거 저는 다 심리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이번 주가 정말 길다고 너무 힘들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는 다들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이 다들 시간의 흐름을 똑같이 느끼니까 왠지 뭔가 태양과 달과 지구가 뭐 어떤 상태에 놓여서 시공간이 좀 움직인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번 주는 길었나요? 짧았나요? 뭐 길었든 짧았든 금요일이니까 그걸로 된 거죠, 우리? 1월 23일 토스트 시작합니다. 네, 1월 23일 토스트 첫 곡은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였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진행해서 금요일까지 왔어요. 참, 이번 주가 바빠서 시간이 오히려 짧게 느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는 굉장히 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방송을 벌써 금요일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일주일을 길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금요일에 불금이 된 게 사실 불과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원래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토요일까지 출근을 했었잖아요. 토요일날 휴일이 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날 오전 출근을 하고 일찍 퇴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빠 출근하실 때 가끔 토요일에 회사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면 그 회사 직원분들이 게임 시켜줘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벌써 이렇게 금요일만 돼도 다들 지치고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 이틀밖에 안 돼서 아쉬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와, 진짜 옛날에 토요일날 출근할 때는 휴일이 일요일 하루였던 건데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새삼하곤 합니다. 또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제 고등학교 때는 슈퍼 세러데이라고 해서 토요일을 격주로 하루씩 쉬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슈퍼 세러데이를 참 기다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에 그 토요일 출근 시절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토요일 아침만 돼도 사실 신났었는데요. 일찍 퇴근한다고. 지금 하라 그러면 토요일 출근한다고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하면서 회사를 나오겠지만 참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게시판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요. 블루맨님도 출첵을 해주셨고, 한결은결님, 에별리고님, 에별리고님은 오늘 어떤 코너가 있을지 기대되네요 하면서 MCM어의 프리럽 신청하셨어요. 달려요, 고고. MCM어는 제가 잘 아는데, 싸이하고 같이 노래를 했던, 젠틀맨을 같이 했었던, 젠틀맨이 아닌가? 싸이하고 같이 어쨌든 뮤직비디오를 찍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펌피럽은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따 한번 들어봐요, 우리. 블레이드문님도 출첵해주셨고, 최속상님 출첵합니당당당. 오늘도 수고하네요. 출근길 잘 듣겠습니다. 이따가 합정동 오실 거라고. 합정동으로 출근 준비를 하신다고. 회사가 합정동이신 건지 여기 국민TV를 출근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온조바볼 온달님, 엠클라리네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고요. 지원아빠님도 출첵해주셨고,
커밋 A님도 출첵. 나래천사님은 월요일보다 많이 안정돼 보인다고 그러면서 저를 요정이라고 호칭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저도 모르게 이 모닝콜 요정 그게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숨어있던 저의 속내였나요? 네, 월요일은 제가 많이 사실 티는 안 내려고 했지만 많이 떨렸죠. 그러하다님도 출첵해 주셨고 어떡해요. 아직도 영어 울렁증이 버스파일럿님 출첵해 주셨고 김광석의 일어나 신청해 주셨어요. 한 주의 마지막은 국민라디오와 함께 좌삐리 좀비님도 출첵해 주셨고 오늘이 최고님, 이는 MC님도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Yo, pump it up. It's time for the news. Yo, we getting ready to bring you the news, boy. You need to know it. 네, 에별리고님의 신청곡 Pump It Up 듣고 왔습니다. 에별리고님, 우리 너무 아침부터 비트 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노래라고 예상을 못하고 틀었다가 혼자 지금 빵 터져가지고 금요일 아침부터 아주 후끈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몇 개 전할게요. 2015년 대경 전체 신년회 한답니다. 2015년 1월 31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5시, 장소는 폴포라 대구 중구 문화동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n분의 1, 문의는 날고 싶은 토끼님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 1월 23일 운영위원 모임도 있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3-6 3층에 있는 맥주집 덴버 건물 3층이래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 청소년 1318 수다 모임 청년, 많은 분들 참여하는 이 청년에 신청을 해달라고 이 비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비님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이런 거 일일이 챙겨서 올리기 사실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부지런하세요. 네, 이 청년 두 번째 모임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네요. 토요일 국민라디오 6층 12시 예정이라고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하면서 네, 신청을 하려면 닉네임, 나이, 연락처 등을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이머딩거님, 우연히 어떤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남녀 다이어트 방법이 서로 반대였다고. 다이어트는 남자는 식이요법으로 여성은 근력운동으로 해야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전 뭐 한 거냐고요 하셨어요. 하이머딩거님이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신가요? 왠지 여자분이신데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이 글 봤어요. 남자들은 내장 지방이 많아서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뱃살 근력이 없어서 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밑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몇 번씩 꾸준히 해주면 좋다는,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은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이것도 이번 새로운 저의 목표로 잡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100번 하고 잘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도 굉장히 좋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라디오 틀어놓고도 비몽사몽간에 침대에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윗몸 일으키기 한 50번만 10번씩 끊어서 5세트 한번 하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 네. 까칠한 아재님, 한 주 동안 잘 들었어요 하면서 출첵해주셨고, 행복한 상님도 출첵, 그렇잖아요 님도 출첵해주셨고, 차카리님, 늦봄님, 지원아빠님, 찌짤찌다님, 오늘이 최고님, 많은 분들 출첵해주셨습니다. 와이루님까지. 네, 이제 일주일 진행하다 보니까 익숙한 닉네임도 있고, 오늘 이분 처음 뵙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네요. 자, 우리 금요일 코너 한번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합시다! 김홍민의 창업백서!
네, 저희가 이제 목요일까지 한 분씩 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분이죠. 과연 금요일에는 어떤 분이 저희한테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매주 이 시간 저희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네. 우리 국민TV 조합원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28,000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닉네임은 스토리텔링, 이름은 김홍민입니다. 네, 스토리텔링님이셨습니다. 저희 광고로도 사실 이 닉네임은 굉장히 익숙한데, 네, 이렇게 또 성함을 직접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네, 이 김홍민 선생님은 취업 면접 모문연답, 경영과 골프 철학, 가치 경영, 미션 파서블 같은 책을 직접 번역을 하기도 하셨고요. 스마트 관광 정보론이라는 책을 직접 쓰기도 하셨어요. 또 오랫동안 방송 활동도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방송 하셨어요? 제가 KBS 지구촌 뉴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고요. 오, 네. 예. 기타도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쩐지 준비 과정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도 하시고 스토리텔링 연구소 소장님으로도 계시고요. 특히 이 협동조합과 전통시장 경영 컨설팅 사업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칭은 이 단장님으로 불러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조합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책임감과 오랫동안 방송을 떠나 있었지만 예전의 경험과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고요.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님들과 그리고 국민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매주 금요일 우리 최혜윤 아나운서와 함께 네. 구수하고 고소한 향기로 구워내는 따뜻하고 바삭바삭한 창업정보 토스트를 한번 구워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이 멘트가 역시 다르세요. 네. 네, 저도 이제 창업이라는 주제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막연히 생각은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도전하기에는 약간 겁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좀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요. 네. 요즘에 참 창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하고 있고요. 현재 창업 시장이 어떤지 이제 전체적인 그 시각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대부분의 창업이 도소매와 서비스 그리고 음식점 등 생계형 창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경영한 5060 시니어 창업도 별반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최근의 창업 시장은 신용불량자만 양산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사실 이 청년층이 창업을 덜 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중장년층의 그 유입이 더 많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 수요가.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TVN에 보면 드라마 미생을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네, 저도 그 중에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오상식 차장을 찾아온 옛 회사 동료가 네네. 퇴직금으로 피자집을 차렸다가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가게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를 하면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사람이 오 차장이 한 말이 회사가 전쟁터 같지 그래도 잘리기 전엔 절대 제 발로 나오지 마라. 밖은 더 지옥이다라는 말을 남기는 장면이 현재 창업시장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면 진짜 전쟁 딱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참 이 부모님 세대의 그런 힘듦을 조금 느끼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또 요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또 청년들의 창업도 많이 늘고 있긴 해요. 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진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실패한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질 테고 빚도 더 많아질 테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내 시중은행의 그 자영업자 대출이 눈덩이로 이제 불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대상 대출금이 34조 원에서
140조 원을 육박하고 있고요. 네.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빚은 빠른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즉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그 중장년층 은퇴자들이 네. 상당 부분 그 생계형 대출을 끼고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어서 네. 이들이 대부분의 이제 업종이 음식점, 커피숍 등 그 경기에 아주 민감한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더 빚은 점점 쌓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이면은 3년 동안 34조 원에서 140조 원이요. 네. 거의 3배가 넘네요. 4배도 넘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또 그리고 특히 그 영세 창업자들의 소득이 네네. 일용직 근로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그 발표가 있어서 계속 개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빚은 쌓여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네. 이제 장사를 하다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폐업을 하고 새로운 가게를 열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나가다 보면은 그 가게가 굉장히 간판이 또 바뀌었어 이런 곳들도 꽤 있는데 그러면 그 자꾸 폐업을 하고 개업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도 또다시 개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창업을 하면서요. 네.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희망과 함께 하면 된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그 굳은 결심을 하고 사실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창업은 그 자체로 이렇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창업을 하고 1년 만에 20% 정도가 폐업을 하고요. 3년에는 60%, 그리고 5년째에는 불과 29%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10명 중 7명은 창업 5년 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인데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좀 통계 자료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중소기업청이 전국 16개 시도의 그 소상공인 사업체 1,490곳을 대상으로 네. 왜 창업을 하는지 어떤 동기로 창업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가 생계유지라고 응답하신 분이 82.6%입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보고 창업했다는 사람은 불과 14.3%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그럼요. 왜 창업을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제가 드렸던 궁금증이 네. 그렇게 폐업을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가게를 접었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실패를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진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그 생계 걱정을 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네. 14만 5천 명이 은퇴를 할 예정이고요. 네. 40, 50대 직장인들이 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대출, 자녀 교육비 이런 거를 준비를 하려면 네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라는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에는 그 방법이 창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에 실패를 한 걸 가지고 보다 긴 시간, 보다 충분한 준비보다는 처음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그 반면교사로 쉽게 다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또 다른 자신감. 이런 게 이제 반복돼서 창업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긴 또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른 곳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자리도 많지 않고 우리 네. 회사나 사회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고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이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창업을 할 때 네. 실패를 하지 않고 최대한 잘 해내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네. 본인들도 느끼는 게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은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들인 준비 기간이 평균 8.6개월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한 23.9%는 창업 준비 기간을 겨우 3개월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준비를 했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한 26.2%. 즉 창업자의 6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창업을 서두를 정도로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어른들은 보통 치킨집 아니면은 뭐 어떤 요식업이나 보통 네. 이런 식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텐데도 6개월도 안 되게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왜 그렇게 서둘러서 창업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충분한 준비 후에 창업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거가 두 가지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네. 생계를 위해서 급하게 창업하는 경우인데 은행 잔고는 자꾸 비어가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은 다를 것이다. 나는 다르다. 는 자반심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요새 책자나 인터넷은 물론 그 지인으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또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입니다만 짧게 요약된 그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수를 하고는 아주 본인은 자신 있다는 그런 자기는 요건을 갖췄다고 스스로 믿는 거죠. 그러나 네네네. 이 선택한 아이템이 본인과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성급히 시작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창업을 할 때 그 장사가 잘 되는 대박집을 주로 바라보지 네. 장사가 안 된 그 많은 가게들 뭐 폐업한 가게들이나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는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알려주지도 않고 또 좋은 얘기만 계속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나 학계, 업체, 특히 또 언론 등 모든 창업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얘기만을 전달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특히 자기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성공 사례 중심의 광고 마케팅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냉정한 현실을 잘 알려주지 않는 게 이런 문화가 또 창업 문화에서 또 개선이 돼야 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첫 방송으로 이 단장님과 함께 네.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시장의 모습과 우리의 큰 틀에서 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배워갈까요? 네.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에 돌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첫째 야무진 준비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추진하면서 성실히 점검하고 학습하고 네. 또 동기와 목적을 명확히 해서 추진을 해야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과 같이 창업 공간 정도만 지원을 하고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업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협동조합의 정신과 같이 업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15년도 현재와 내일의 소비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생계형 창업 위주가 아닌 아이디어를 중시한 기회형 창업 위주의 정책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처음에 창업 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이템이 뜬다 하면 그 관련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또 다들 사그러들면 다른 가게가 또 금방 생겨나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단장님한테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들을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실 거 있으세요? 네. 창업에 도전하고 치열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활력과 성공 확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창업 성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창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미리 분석하고 예방하며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성공 창업의 길을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소원하면서 충분하게 그다음에 열심히 방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창업 성공의 교두보 역할을 하실 우리 김홍민 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알차고 좀 상세한 내용으로 우리 찾아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취향 타는 리뷰. 네, 완전하게 제 맘대로 바라본, 내가 좋으면 그냥 그게 좋은 거인 리뷰. 이거든 저거든 내가 꽂히면 그냥 말하는 리뷰. 지극히 주관적이고 취향 타는 리뷰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제가 이거다 싶은 거 그냥 그거 리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프로 진행한 거를 들어보신 분들은 선곡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싫은 건 또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의 그런 편식과 불통을 여기서 한번 다 토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말 신기한 게 저랑 취향이 좀 한두 개 맞는다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저랑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자꾸 꼬이더라고요. 제발 우리 청취자들과 저의 취향 궁합이 어떻게 좀 잘 맞을지 걱정이 되는데, 해보다가 반응 별로면 또 금방 접을게요. 저 포기할 때는 금방 포기를 아는 여자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드라마예요. 무슨 드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요즘 가장 꾸준히 열심히 챙겨보는 드라마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네, 전창근 감독, 김혜수 주연의 직장의 신, 2008년도에 했던 내 사랑 금지옥엽을 연출했던 감독이고요. 작가는 강은경 작가, 국가이서 제빵왕 김탁구의 극본을 쓴 작가죠. 유동근, 김현죽, 임상경, 김용건, 박형식, 손담비, 견미리, 윤박 등이 출연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줘요. 이 드라마가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서 못 보겠는 거예요. 이 내용이 첫 화가 아빠 유동근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 큰딸 김현주, 그리고 둘째 아들 윤박, 셋째 아들 막내 박형식한테 일일이 밥을 먹으라고 수저를 한 손에 들고 찾아다녀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다들 자기 일 있다고 바쁘다고, 또 나가요 아니 이러면서 그냥 막 나가고, 아빠 혼자서 애들 밥 먹이려고 동분서주를 하거든요. 또 근데 그날이 아빠 생신이네. 그래서 큰딸은 아빠 생신하고 같은 날의 생신인 회장님은 챙기면서 아빠의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뒤늦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허겁지겁 남동생들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이 동생들도 다들 자기 일 있다고 바쁘다고 안 오고, 아빠 유동근 씨만 9시까지 쫄쫄 굶으면서 이 새로 산 양복 같은 거 가지고 지금 댓글로 하이딩거님이 공중파 드라마 구성 자체가 너무 구차하고 유치해서 못 보겠다고. 일단 이 얘기 이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양복을 입고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고 기다리다가 밥도 못 먹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말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하다 싶은 불효들이 점점 더 커져요. 이 둘째 아들은 부잣집 대리사위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 부모님, 아빠나 고모들은 내 결혼에 신경 쓰지 말아라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요. 큰딸 김현주 씨는 아버지 뻘인 회장님한테는 그렇게 극진하게 챙기면서 아빠한테는 무심하다가 돈 빌릴 때만 애교를 살살 부리고, 또 막내는 진짜 사기당하고 사고치고 온 동네방네 아빠가 수습할 일들만 잔뜩 벌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불효가 정말 절정으로 치닫는데요. 아빠가 동네 어떤 아줌마랑 좀 친하게 지내요. 이걸 본 삼남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재혼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 유사는 어떻게 되냐고. 이 아줌마가 돈 보고 아빠한테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아빠 가게를 미리 팔아서 자기들끼리 돈을 나누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정말 이거 볼 때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런 애들이 다 있냐, 진짜 못돼 먹었다면서 볼 때마다 화를 내면서 봤거든요. 그때쯤 이 드라마가 참 악명이 높았죠.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그런 막장 드라마라고요.
근데 이게요, 이 막장은 막장인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좀 현실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회사 일 바빠서 뭐 부모님은 뒷전이고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유산이나 생각하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큰소리 떵떵 치다가 결국에 돈 필요해지고 내가 아쉬우면 다시 부모님한테 가서 애걸복걸하고 또 몸은 다 커도 정신은 아직도 초등학생 마냥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과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을 보고 욕하고 정말 못됐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양심이 자꾸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 욕하는 저 주인공들 모습에서 제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요. 네, 그렇게 완전히 현실적인 막장을 지나 결국에는 지금 갈등 해소 쪽으로 내용이 풀리는데요. 이 불효막심한 자식들한테 아빠 유동근이 불효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뭐 여러 가지를 내걸죠. 매일 하루 한 번 전화하기, 같이 아침밥 먹기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 3개월 동안 큰딸은 맞선 10번, 둘째는 같이 살기, 셋째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돈 벌어오기 같은 개인 미션들도 주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알고 보면 아빠가 불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죠.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눈물 자극제, 암입니다. 암. 아빠 유동근이 사실은 암에 걸린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불효소송도 했던 거고요. 아빠가 사실은 암이었다는 거를 뒤늦게 한 명씩 알아채면서 뭐 현재는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빠의 그 시한부 인생을 알고 이 자식들이 굉장히 아빠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효도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요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드라마 흐름을 봐서 아빠가 병을 완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둘째 아들이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 뭐 이런 대사를 하긴 하는데 지금 드라마가 한 8회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억지스러운 해피엔딩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왠지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는 스토리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는 뻔하죠, 사실. 뻔하지만 제 모습이 은근히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감정 몰입도 많이 되고 근데 이 드라마가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빠가 암이라는 거. 이 드라마의 원래 주요 소재는 불효소송이었던 것 같은데, 자식들이 반성을 하고 효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은 불효소송이 아니라 아빠의 암이거든요. 불효소송 당할 때는 그렇게 투덜투덜, 불만을 제기하다가 아빠가 시한부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극적으로 태도가 변해요. 그런데 사실 이 불효소송 취하 조건들,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암이라는 모든 회개와 반성의 끝판왕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알아서 가족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좀 퇴색된 느낌이랄까요? 왜 암은 굉장히 바람만 피고 다니던 못된 남편도 돌아오게 만들고 자식 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엄마도 한 번에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 암 설정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요새 남발하는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대사. 저는 이 드라마 제목을 드라마 속에서 직접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지 요새 가족끼리 굉장히 화목한 모습이 많이 보여서 누가 뭐라고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면 에이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대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한 6, 7번 나오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듣다가 자꾸 이 드라마 제목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요새 그 막내 아들 여자친구인 서울이가 그 블로그에 글을 쓰는 모습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레이션이 자꾸 읊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러다가 마지막 회에 책 내면서 큰딸 결혼식 때 함께 찍은 아빠 사진 클로즈업 되고 그 내레이션 나오고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이러면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상한 엔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살짝 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영화를 준비할까 하다가 저희가 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여러분이 많이 볼 것 같은 드라마로 골랐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포털에 드라마 스토리로 깔리는데 여기까지 그런 스토리 들어야 하냐고. 제가 오늘 반응을 보고 조금, 방향을 잡을게요. 저도 사실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라서 좀 많이 보는 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해서 정한 건데 별로였나 봐요. 네, 순미연 님이 너무 스토리 위주라고. 제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은 이 드라마 엄마를 위해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엄마를 위해서 봤는데, 네, 오랜만에 본 드라마인데 소시민의 일상을 잘 그려낸 것 같다고, 아빠 유동근의 연기가 참 좋았다고. 네, 블레이드문님은 그래도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에별리고님도 드라마 잘 안 보신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알겠어요. 드라마 안 할게요. 이제 할 드라마도 없어요. 저 그냥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리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노래 듣고 올게요. 그래도 오늘 첫 코너 소개는 했으니까 이동근 씨가 그 불효소송을 하고 나서 자식들이한테 불효소장을 보내면서 저 지금 반응 때문에 약간 당황해가지고 네, 그 자식들한테 불효소송 소장을 보내고 아주 서글픈 몸짓에 춤을 춥니다. 그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장면에서 나왔던 노래인데요.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예요. 한번 이 노래 다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들으면서 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한 지금 그래도 제가 당황해하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해주고 계세요. 네, 다음번에 제가 정말 이 뼈를 가는 심정으로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리뷰를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은 정말 못 봤던 아이디들이 많아서 굉장히 반갑네요. 주주님도 첫 출첵해 주셨고요. 스프링66님, 괴로워야 즐겁다님, 여유맘마님, 하늘맘님, 하늘맘님은 이 드라마 시댁 들어가면 꼭 보는 드라마라고 같이 욕하면서 공감해드리면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어른들한테는 참 드라마를 같이 봐드리는 게 어쩌면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이기도 하죠. 나는 홍이다님도 당황하지 말라고, 진정하시라고. 감사해요. 다비드님 음반 리뷰도 해달라고 하셨어요. 좋아요. 음반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되지 않는 열린 방송 토스트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흘렀네요. 다음 주에 우리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중국어 수업과 함께 월요일날 만날 거고요. 주말 여러분 이제 금요일 불금 보내시고 주말 동안 좋은 일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